8시 2분입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름 바꿔서 더불어민주당 새정년 시절에 최고위원 중에 최고의 투표로 당선된 주승용 최고위원이 어제 탈당했습니다. 광주의 장병환 의원도 탈당했습니다. 8명의 광주 의원 중에 2명만 남았습니다. 야당의 심장이라고 할까 텃밭이라고 불려온 쪽의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전략을 계속 짜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의원을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네, 진 의원님께서는 이제 전략을 아주 짜시는,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최재성 의원과 함께 가장 책사라고 그럴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타까운 심정이지요. 그러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와 호남은 우리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고 근거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줄 탈당을 하고 있어서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것은 물론 호남 민심이 저희 당에 사나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것은 일각의 문제이고, 당이 지금 지난한 몸부림을 통해서 변화하고 거듭나려 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인내하고 지켜보시면 당이 변화하는 결과를 보시게 될 터인데, 네. 그걸 참지 못하고 탈당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식의 변화를 원하시기에 텃밭의 의원들이 떠나가는데도 잡지 못한 겁니까? 예, 호남은 무엇보다도 제1야당으로서 강한 면모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구입니다. 네. 근데 그간에 우리 당이 정부의 실정에 맞서서 나름대로 싸운다고 싸웠지만, 네. 그것이 우리 호남 민중들이 볼 때에 성에 차지 않았지요. 네. 또 여러 번 있었던 각종 선거, 보궐선거에서 당이 좀 승리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네. 제대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들이 저희 당이 극복하고 변화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때문에 호남을 중심으로 정말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들을 넣어서 그간에 당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왔던 네. 어떤 전문성, 또 미래 지향성, 이런 네네.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이번 총선 공천을 통해서 네네. 확보하겠다고 하는 계획이고 전략입니다.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인재 영입이 쭉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 그 인재 영입되는 인재들마다 정말 적절한 인물들이 왜 이제야 왔느냐 하는 네. 얘기를 들을 만큼 호평을 받고 있어서 예. 그런 인물들이 이제 총선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 네네. 민주당의 변화된 모습을 실감하실 수 있을 터인데 네. 탈당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듣고 제가 생각나는 질문은, 연이어서 선거 패배했다는 것을 자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더민주당도 그렇고 또 다른 여당도 그렇고, 정치는 선거에 치면 패배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네. 문재인 대표의 경우는 연이은 선거 패배에 있어서 사퇴하라는 요구에 있어서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당 정도로 가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건 아닌가요? 네. 예,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당의 또 다른 합의는 네. 보궐선거 한두 번의 패배로 지도부가 계속 물러나는 것은 결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적절한 책임을 지는 방식도 아니다라고 하는 합의입니다. 네. 그래서 보다 더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작은 선거에서의 패배를 교훈 삼아서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변화시켜서 정말 중요한 선거에서는 승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당의 합의인데, 네. 보궐선거 2번 패배했다고 해서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일각의 요구일 뿐이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그 일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큰 덩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라기보다, 권노갑 고문의 탈당 많이 아프다,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가시지 말라고 붙잡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잡지 못한 거는 말하자면 변화의 몸부림에 권노갑 고문 또는 동교 등계가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네. 거의 무조건적인 대표직 사퇴였습니다. 네. 그건 뭐 동교동계 권노갑 고문뿐만 아니라 네. 기존에 탈당했던 의원들이 한결같이 당 대표가 물러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네.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대표가 사퇴하면 더 큰 혼란과 분열이 불가피합니다. 네. 제1야당이 총선을 한 2, 3개월 앞에 놓고 있는 시점에서 대표가 없이 표류한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도 대표가 사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네. 탈당을 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군요. 그 폐쇄적 그 당 운영, 뭐 배타성, 권노갑 고문이 평생 민주화 운동했지만 당내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말씀한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최재성 의원이 어딘가 호남에서 떠나라는 사람들, 바꾸려고 한 사람들, 교체 대상인 사람들이 떠난 곳이다 이런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같은 입장이신가요? 예, 그거야 뭐 결과적으로 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네. 지금 뭐 동교동계에 계시는 인사들을 말씀한 게 아니고 네.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했는데 네. 그 현역 의원들은 지금 모두가 다 당의 평가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평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조만간에 그 결과가 공개가 되면 네. 과연 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아서 공천에서 탈락할 분들인가가 나오게 될 터인데 네. 탈당을 해오셨던 분들이 그간에도 네. 이 현역 의원 평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고 네. 그래서 자신들이 원천 배제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계속 제기해왔던 분들입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스스로 생각한 분들이 나간 게 아니냐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앞으로 그 탈당이 계속될 걸 보십니까? 예, 이미 뭐 예고되어 있는 분도 있는데 네. 이렇게 당에 막 구멍을 내고 또 네. 상처를 내는 방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미 탈당하겠다는 결심이 섰으면 네. 저는 한꺼번에 일괄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한꺼번에 나가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박영선 전 대표에 관한 박영선 의원에 대한 관심이 참 뜨겁습니다. 만나고 또 뭐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도부가 네. 그 박영선 의원의 경우 또 나갈 걸로 보시나요? 글쎄요, 박영선 의원께서는 당에 남아서 하실 일이 많은 분이고, 네. 그분이 최근에 고민이 많다 이런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네. 결국 당의 잔류에서 당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기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돈 의원 교수하고 이제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상돈 교수가 떠나서 딴 데서 뭐 크게 정치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엊그제 한 걸 봤습니다만 자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뭐 기자회견 뭐 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국민이 듣고 싶은 말씀은 없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만 잔뜩 있는 그런 담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담화의 핵심 주제는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제 문제였는데 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만 언급했을 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빠져 있었습니다. 네. 네. 또 경제 문제도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쏟아져 왔는데 네. 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이 오로지 국회 탓 또 야당 탓만 하는 담화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러운 담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 기간제법은 좀 보류하고 파견법까지 해서 노동사법 꼭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저희도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하고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만은 네. 2개 법안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반대해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기간제법은 박근혜 대통령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러선 것이고 네. 파견법
파견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 파견법은 네. 결국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비정규직 일자리에 청년들이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또 강제화하는 입법 조치가 수반되어야만 네. 파견법을 통과시킨다고 할 때 그것이 청년 일자리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고용률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용률이 문제죠. 하지만 청년의 관심은 좋은 일자리에 있습니다. 네, 네. 고용의 질도 함께 담보해야 하는데 네.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 하기보다 그런 비정규직 파견직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러시군요. 역시 이제 선진화법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선진화법을 개정해 달라는 뜻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선진화법 통과 당시에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네. 당신도 역시 그 국회 선진화법에 찬성 표결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를 개정해가지고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네. 분 있는데 그거는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의 의도가 결국 대통령의 뜻대로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달라고 하는 말씀인데 네. 국회가 대통령의 말만 따르는 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네.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이야기가 옳은지 또 네. 대통령이 주장하는 법안이 옳은지를 따져서 결정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려고 하고 통법부로 만들려고 하는 인식이 네. 아니라면 그런 주장을 거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동물 국회를 막고자 선진화법을 만들었더니 그것을 운영하지 못해서 지금은 식물 국회가 됐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만 사과하고 개정해 달라고 하면은 동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좀 전에 과거의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대통령이 지금 늘 뭐 대국민 담화든 국무회의든 뭐 각종 회의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네.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국회가 또 야당이 그 네. 당신이 얘기하는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주지 않아서 경제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그 경제활성화법 30개 중에 27개가 통과됐습니다. 네. 네. 남아있는 법 3가지 가운데도 2개는 새누리당 내에 이견으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네. 하나도 당신들이 약속했던 의료 민영화 조항은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막판에 합의했다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탓할 것도 없이 네. 대통령이 바라는 바대로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좀 전에 그 박찬종 변호사 인터뷰를 했는데 3분의 2 선진화법 내용은 탄핵과 거부권 의결 시 다시 의결될 경우에만 3분의 2지 이거는 위헌이다 이런 말씀 있었습니다. 그건 좀 전문가 의견이라는 걸 전해드리고 아까 인재 영입 사실은 인재 영입을 한 분씩 하는데 상당히 뭐 운동권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전문성을 갖고 또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평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인재가 많이 계십니까? 예,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께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헌법을 들어서 말씀했는데 제가 그 헌법 조항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박찬종 의원께서 변호사이시고 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는 할 수 오선이시죠. 있습니다만 네. 또 많은 전문가들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이 반드시 과반으로만 의사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아닌 만큼 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 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은 대단히 섣부른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뭐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고 말씀한 걸 전해드렸을 뿐입니다. 영입할 그 인재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을 만나봤습니다.